오늘 아침 김영수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는 옷은 더 이상 깔끔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나갔고 명절에도 지점 당직을 서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승진도 빨랐고 중간 관리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항상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편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정미자 씨도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모두 영수 씨의 월급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가족의 기둥이었고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식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함께 금시계가 손에 쥐어졌을 때 영수 씨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우리 이제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영수 씨에게 자유란 단어는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일상은 무료해졌습니다. 아내는 꽃꽂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자주 잡았습니다. 집에는 영수 씨 혼자 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제 먹다 남은 반찬과 찬밥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데워 혼자 먹었습니다. 한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던 식탁은 이제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바빠서 자주 못 가요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비 고지서와 아파트 대출 고지서가 함께 우편함에 들어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이번 달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학원 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은데 꽃꽂이 학원 좀 줄이면 어떨까? 돈이 좀 빠듯해서. 미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뭐 사치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회식 있을 때마다 혼자 기다리고 이제 내 인생 좀 살겠다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해요? 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자 씨는 정말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화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저렴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미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파트를 샀고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애들은? 오늘 늦어 그런 실용적인 말들만 오갔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요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해. 용돈도 벌고 시간도 보내고 일석이조래.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해. 덕분에 생활비 좀 보태지. 영수 씨는 술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르구나. 아내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고 있다. 물론 미자 씨가 평생 고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꽃꽂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미자 씨는 집중해서 줄기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수 씨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의 간격은 벌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경비원 단기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침마다 경비실에 앉아 CCTV를 보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5년간 은행 중간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경비원 일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일이 단순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자 씨는 꽃꽂이 전시회 준비로 더 바빠졌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니 전시회에 출품해보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미자 씨는 신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재료비와 액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자 씨는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전시회 준비하려면 재료비가 좀 필요해요. 50만 원만 주세요. 영수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50만 원? 지금 그런 여유 없어. 나도 경비 일해서 겨우겨우 생활비 보태는 판인데. 미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의 의미예요. 당신은 평생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잖아요. 나도 그런 거 좀 느끼면 안 돼요? 영수 씨도 맞받아쳤습니다. 삶의 의미. 지금은 빚 갚고 생활비 되는 게 더 급하지 않나? 당신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말다툼은 격렬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영수 씨는 새벽에 나가서 경비실에서 김밥으로 아침을 때웠고 미자 씨는 낮에 친구들과 외식했습니다. 저녁에는 각자 간단히 먹거나 굶었습니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던 식탁은 이제 아무도 앉지 않는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 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딸의 결혼식 사진, 아들의 돌 사진. 그 속에서 영수 씨와 미자 씨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저렇게 웃지 않게 되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넥타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회색. 35년간 매일 아침 매던 넥타이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 그는 넥타이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천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문득 첫 출근 날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서툴게 넥타이를 맸던 그날. 미자 씨가 옆에서 도와주며 웃었던 모습. 당신 멋있어요. 우리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영수 씨는 넥타이를 도로 옷장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이 사람이 나인가?
그는 천천히 경비원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적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단지 남들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자 씨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장미와 백합이 섞인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시회 끝나고 선생님이 주신 꽃이에요. 집에 놓으려고 가져왔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 미자 씨는 꽃다발을 식탁에 놓고 물을 받아 꽂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나처럼 불안한 걸까? 혹시 저 사람도 외로운 걸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건 아닐까?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미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럼 같이 먹을까? 내가 라면 끓일게. 미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식사를 제안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영수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 2개를 꺼내고 파와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는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물이 끓자 라면을 넣고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미자 씨는 식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라면이 완성되자 영수 씨는 2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맛없을 수도 있어. 미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자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영수 씨가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자 미자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경비일은 어때요? 그냥 그래. 힘들진 않아. 너는? 전시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열려요. 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봐도 될까? 미자 씨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응. 당신이 만든 작품 보고 싶어. 미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돈 문제, 생활 방식의 차이, 서로에 대한 서운함.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 두 사람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영수 씨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그는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말해봐야겠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솔직하게. 그렇게 영수 씨는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전시회에 갔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미자 씨의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꽃들, 섬세한 구도,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한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든 꽃과 새로 핀 꽃이 함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옆으로 왔습니다. 어때요? 영수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당신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미자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와줘서. 갤러리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커피를, 미자 씨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당신도 평생 힘들었는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나 봐.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생각 못했어요.
당신도 처음 겪는 일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요. 미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꽂이를 배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돈을 쓰는 게 맞나? 당신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밥만 하고 그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경비 일을 시작하면서 자존심이 상했어.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 두 사람은 서로의 고백을 들으며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네요. 같이 사는데 혼자 걱정하고. 영수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이렇게 얘기할걸. 카페에서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작은 일상들.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게. 당신은 쉬어. 미자 씨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뭘 만들 건데요? 김치찌개. 나도 할 줄 알아. 사실 자신은 없었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물을 붓는 모습이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밥과 함께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먹은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진짜로.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망칠까봐 걱정했어.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꽃꽂이는 계속해. 대신 우리 지출 계획을 같이 세우자. 매달 얼마를 어디에 쓸지. 그래요. 그리고 당신 경비 일도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경비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한 주민이 영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원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영수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 씨는 마트에 들러 미자 씨가 좋아하는 딸기를 샀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자 씨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 끝났어요? 손 씻고 와요. 영수 씨는 딸기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어. 미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먹는 딸기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 국, 반찬. 평범한 식사였지만 함께 먹으니 특별했습니다. 식사 후 영수 씨는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미자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고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얼마만이야?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미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 우리 앞으로 자주 걷자.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볼까?
돈은 좀 빡빡하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미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디로? 당신이 가고 싶은데. 바다든 산이든. 미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다가 좋겠어요. 파도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 다음 달에 가자. 일정 맞춰서.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영수 씨와 미자 씨는 여전히 각자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영수 씨는 경비 일을 했고 미자 씨는 꽃꽂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하고 주말이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의 삶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